24년 기준으로 거래액은 약 200억을 좀 돌파했고요. 세계 100대 명품에 선정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머니 전세자금을 빼서 사업에 투자했었는데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생활을 좀 했던 것 같고,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보인다. 돈룩업의 오늘의 MC 허정욱입니다. 오늘도 덕업일치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쇼핑몰 운영과 디지털 전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새로운 커머스 경험을 설계하는 하이브리드 디지털 커머스 기업 위엔디오스의 도현진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엔디오스의 도현진입니다. 오늘 돈룩업에서 저의 덕업일치 스토리를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좀 들어보니까요. 대표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이력을 좀 갖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좀 했어요. EBS 학교의 이야기라는 드라마도 출연했었고, 이후 여러 편의 연극, 뮤지컬을 병행하면서 연기로 직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군대를 다녀오다 보니까 현실이 좀 달라졌어요. 오디션도 쉽지 않았고 찾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결국 연극으로 전향했지만 생활이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S기업의 신입사원 연기 프로그램을 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기로 직접 돈을 버시기보다는 또 연기를 활용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셨다고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때부터 좀 사업화에 대한 어떤 시작이 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으로 처음 사업을 좀 준비하게 됐어요. 그 HRD라고 해서 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영학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 좀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만 좀 컸지 조금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맡은 프로젝트가 S여대의 학사후 과정을 연계해서 금융하고 마케팅 교육을 한번 실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현직에 있는 금융과 마케팅 회사의 과장급 이상을 섭외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커리큘럼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커리큘럼 만들었는데 50분 일하고 10분 자는 방식으로 한 달 동안을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이론으로 좀 경영과 마케팅을 배우시기보단 현장에서 실전으로 정말 몸을 부딪혀 가면서 배우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발전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됐죠. 제휴 직원들을 관리하고 포스 밖에 있는 매장을 관리하는 회사로 국내 마트를 컨설팅하는 회사였거든요. 당시 H마트엔 본사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이 좀 상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태, 현장 관리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해주는 시스템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컨설팅하면서 현장 운영 방식부터 유니폼, 관리 캠페인, 그리고 모든 스케줄, 직원 관리, 서류 업무도 도맡아서 일하고 책을 읽으면서 한 2년 정도 경영학을 독학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일만 하는 것도 정말 너무 어려운데 일을 하면서 따로 공부를 하셨다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기회가 되다 보니까 안경회사 브랜드 마케팅 팀으로 또 이직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제일기획하고 PwC랑 같이 일하게 됐었죠. 두 회사 정말 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인데, 혹시 이 두 회사랑은 어떻게 좀 일을 하셨을까요? 제일기획은 광고 마케팅 전문 회사잖아요. PwC는 세계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두 회사가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실무를 본격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 있으면서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마케팅 비용이 한 98억 정도였었거든요. 그 돈을 직접 써보고 나니까 돈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실히 체감을 할 수 있었고요. 어떻게 써야 효과가 나는지도 알 수 있었죠.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대표님의 마케팅 레벨도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작업을 좀 시작했어요.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연금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을 통해서 공무원 대상의
그 샘플 마케팅을 좀 해봤죠. 신제품을 기업에서 받아서 공무원한테 샘플을 뿌리고 받은 분들은 블로그 같은데 그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기관들은 개인 사업자가 계약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제안서를 한 14번 정도 고치고 15번째 방문해서 겨우 계약을 따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15번이나 도전을 하시다니. 저희 사자성어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7.8기라고. 대표님의 경우는 14전, 15기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끈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던 와중이다 보니까 이전에 하셨던 사업보다는 조금 더 나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셨을까요? 그렇지만은 꼭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금도 없고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야 했었어요. 자금이 없어서 제 사업을 가능성을 믿어준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도 받았는데 결국 종단에는 뭐 지분까지 전부 뺏기고 생활비도 최소로 줄어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로 생활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 전세 자금을 빼서 사업에 투자했었는데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안 좋은 동네로 이사를 하면서 뭐 길거리에서 뭐 김밥을 먹는다던가 이런 적도 많았고 저희 어머니가 우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얘기하셨던 게 왜 잘 다니던 회사를 잘 다니지 왜 이런 고생을 하냐라고도 얘기하신 적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내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됐나요? 이게 이제 죽으란 법은 좀 없었나 봐요. 어차피 마케팅을 제가 하다 보니까 부동산 마케팅 쪽으로 또 저희한테 기회가 좀 왔었어요. 부동산 마케팅이요? 이 단어가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데 부동산 마케팅이 어떤 사업인가요? 건물의 그 리스 마케팅을 담당하는 거예요. 임대인을 찾기 위해서 건물을 마케팅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비딩 규모가 한 30억 정도였는데 경쟁 PT로 입찰에 참여해서 결국 제가 입찰하게 됐습니다. 이 하시는 일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꼬이게 됐어요. 첫 계약금을 받고 업체를 섭외를 했는데 메인 회사에 약간 회사의 문제로 기성금이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모든 위약금을 다 감당을 해야 됐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컨설팅으로 다시 방향을 좀 틀었죠. 그래서 공무원 폐쇄물을 운영하는 회사에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좀 경험을 좀 쌓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특허도 2개 냈고 엘사하고 B2B 프로젝트도 진행하면서 좀 더 실전적인 감각이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D그룹 컨설팅을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컨설팅을 했었는데 매출을 한 3배 정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현실은 좀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밤에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버티고 이런 일이 좀 많았죠.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이 저희 직원들을 월급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직원들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월급만큼은 내가 꼭 챙겨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대표님께도 가장 큰 원동력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살아오면서 그 사람을 참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다시 연결될지도 모르고 제가 베풀었던 인연들이 결국 저한테 기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업을 고민할 때도 예전에 알던 분들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합병의 절차를 거쳐서 2회사가 함께 저희 D기업권의 큰 규모의 사업을 따낼 수 있었어요. 규모가 큰 사업을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저는 따로 나와서 제 회사를 만들게 됐죠. 그 회사가 지금의 위엔드오에스라는 회사입니다. 연기로 커리어를 시작했던 한 청년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또 한 기업의 대표가 돼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표님의 스토리가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또 사업은 결국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설득하는 일이라서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했지만 이제는 브랜드를 연출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 배우로서의 소통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소통하는 방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이 배우의 연장선이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그 프로그램의 주제지만 덕업일치라는 게 단순히 내가 좋다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저의 방식대로
무대와 업무를 바꿔서 저만의 덕업일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에서 사업으로 무대는 바꿨지만 또 그 안에서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진짜 덕업일치를 이루고 계신 거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끌고 계시는 V&DOS라고 하는 회사는 또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전자상거래, 그리고 시스템 개발, 그리고 디지털 광고, 오프라인 유통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디지털 커머스 플랫폼이에요. 165만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D사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개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핀테크 기반의 솔루션, 광고 마케팅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특허 솔루션도 운영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혹시 회사 규모는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벤처기업 인증과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심 기업이에요. 24년 기준으로 거래액은 약 200억을 좀 돌파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좀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회사 규모도 이제 커지고 있고 하시는 일도 굉장히 다양한 만큼 대표님이 직접 맡으시는 업무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업무들을 직접 하실까요? 저는 전체 사업 방향과 마케팅 전략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 직원들의 소통을 좀 통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좀 맡고 있고, 저희가 가진 상품 유통 전반의 신규 채널 발굴 및 글로벌 브랜드 유치에 좀 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서도 가장 요즘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글로벌 브랜드 유통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위피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로봇 청소기나 날개 없는 선풍기 같은 작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브랜드는 세계 100대 명품에 선정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8K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플랫폼하고 디지털 마케팅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근데 멤버십 기반,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그리고 B2B 납품까지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면서 차별화를 좀 두고 있죠. 와, 글로벌 100대 브랜드라니 저도 지금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3화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도현진 대표님의 더 리얼한 덕업일치 성공 스토리는 저희 4화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4화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